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인간은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학식과 지위와 돈이 모든 언행의 잘못을 보호해주죠. 한번 해봤더니 괜찮거든요. 그럼 또 저지르는 겁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이런 무리들이 서로를 묵인하거나 관용으로 지켜주는 지경까지 갑니다. 성희롱, 성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갑질이 가능한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단속한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린내나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박현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랜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좀 쉬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바쁘시고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조정도 하고 네. 또 억지로 또 나오시라고 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책 소개를 들으시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고정으로 또 나오셔야 좋지.
네. 아직 뭐 왜 안 나오시냐는 분이 없어서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섹슈얼리티는 정치학이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로 가정, 직장, 국가, 슈퍼갑들의 위험한 성정치학,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낯. 오늘 할 얘기 많으네요. 네, 민낯이 참 대한민국이 성공화국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국내외로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데요. 좀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도 밝혀지고 있지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 탔을 때 출퇴근 시간 같은 밀집 시간대 이제 성추행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많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하면 하루가 막 신나게 출발하다가 출근 시간에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불쾌하고 그 기분 되게 또 오래 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딱히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항의를 하려고 해도 이제 정확하게 뭐 또 뻔뻔하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이제 굉장히 밀집하고 불쾌한 그 기분 상해서 사람들도 불쾌할 테고 해서 제대로 이제 얘기를 못 하고 그렇게 지나가곤 했는데 이제 법이 굉장히 강화됐죠. 그래서 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이라는 이제 법 조항이 생겨서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이 있고 이제 강력한 처벌을 내린 추세가 돼서 그리고 또 시민 의식도 많이 선진화돼서 지금 저는 이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1년 이하의 징역 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300만 원 이하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벌금인 거 합의가 됐을 때 이제 벌금인데요. 뭐 초범일 경우에 벌금으로 뭐 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젓이 전혀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 것보다 슈퍼갑들. 굉장히 슈퍼갑이지 라고라는 말을 붙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예전엔 또 아줌마라고 하면 굉장히 비하하는 단어처럼 아줌마들 어떤 행태가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아저씨들 소위 개저씨들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개저씨 그 말 괜찮네요. 네, 그런 슈퍼갑이 아니라 그 개저씨들의 얘기고요. 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법적인 저촉을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제 의식하고 그걸 하질 않는데 처벌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처벌을 흉내만 내거나 말만 시끄럽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네, 뭐 전혀 검찰 수사도 기소도 안 되고 뭐 처벌도 안 받고 다시 뭐 정치권으로 나온다든지 자기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너무 이런 사회 현상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해서 책을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지만 이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모 정당의 여러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사건들이 참 많았죠. 네. 기도 안 차는 남자 입장에서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같은 남자로서 너무 창피하다. 내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뭐 하다 실수로 부닥치면 상대 여자가 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너무 끔찍해.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게. 그렇죠. 피해의식도 뭐 오해받는 그 피해의식이 있으셨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지금은 서로 조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한 느낌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느낌으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여성일 경우에요. 이제 주로 이제 피해자가 여성인데 아니면 이제 그런 성갑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인들의 뭐 성상납이라든지 아니면 성추행에 대해서 어떤 떳떳한 당당함의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뭐 군대 뭐 이제 도 있고요. 여성 군인들도 있고 뭐 이제 교수와 제자 조교 거기도 또 교장과 여교사 별별 일들이 많죠. 요즘은 여군들도 또 자살한 여군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고 또 고위직이 아닌 이제 뭐 임시직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법이 있고 하지만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계속. 네. 대체적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심하게 이슈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그 고통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해자 처벌을 받은 적이 없죠. 받았을 경우에. 네, 네. 그조차도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네. 일로 이제 그 박희태 씨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뭐 네. 예, 전 국회의장이었고 뭐 알바이. 검사 출신이고 뭐 네. 엄청난 뭐 딸이 둘이나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있고 뭐 손녀도 부정 입학 또 딸 뭐 이대 부정 입학으로 얘기가 막 됐었고 뭐 돈 살포 혐의 등 뭔가 이제 법을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한 분인데 이제 골프장에서 진행 요원이죠. 예. 도와주는 진행 요원을 예. 성추행을 하고 떳떳하게 나는 딸 같아서 귀여워서 그랬을 뿐이다. 그게 변명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보통은 그런 게 문제시 안 됐던 게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런 슈퍼갑들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직장에서 예. 해고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걸 용기 있게 나서서 고소를 하고 이런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드러났는데 전혀 뻔뻔하게 지금 검찰이 출두하는데 출두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뭐 작년에 있었던 윤창중 씨라고 예. 표현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예, 뭐, 또 인턴, 한국 대사관 인턴 사원을, 여성을 자기, 박근혜 대통령 방미에 수행해서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했죠.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인턴 사원이 올라갔는데 네.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알몸이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속옷 차림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알몸이었대요. 네. 아니 아무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자기는 허리를 찔렀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그레스비라는 단어가 전국적으로 이제 제 친구가 또 영어 교사인데 그레스 학생들한테 정확히 인지시켰다. 움켜잡다라는 뜻으로. 움켜잡다. 네. 네. 평소에 듣기 힘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표현이 다르고 그리고 결국 그 윤창중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를 안 당했더라고요. 그냥 끝났어요? 아직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 처리가 안 된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대변인이라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면책 특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또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이제 그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아직까지 기소도 안 된 상태입니다. 미국 쪽에서, 미국 검찰이요. 그건 또 의외네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장 뭔 일이 날 것처럼 네. 미국에서도 그랬었는데 네. 여기서 손을 썼나 보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전혀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고 꼭 미국에서만 내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야반도주하듯이 와서 먼저 자기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또 언론들이 그거를 전혀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원래 보도라는 게 양쪽을 다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맞습니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고. 네. 근데 그냥 그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냐 그대로 보도를 해버렸죠.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또 요즘 다시 또 이렇게 복귀할 움직임이 보인다는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네. 아무도 기소 안 하고 아무도 처벌 안 하니까. 네. 또 나와서.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잘 사나? 네? 참 궁금합니다. 창중 씨,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네, 가족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과 결합된 성폭력과 성추행과 성희롱과 그 법 위에 존재하는 성정치학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굉장히 분석적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례를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1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그 다음에 2부는 직장, 3부는 이제 국가 같은 어떤 정치인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성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하는데 이건 정말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 사회에 그 국가에 네. 예, 어떤 격을 보여주는 일이구나 제도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도 남자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도 사실 많이 보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박기태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골프장은 좀 또 심해요, 사실은. 네. 골프 가면 대부분이 젊은 캐디, 요즘은 이제 나이 먹은 40대 캐디도 좀 있습니다만 젊은 여자 캐디 하나에 남자 4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캐디 옆에 한 명이 앉고 보통 네. 이제 그날의 주빈이 캐디 옆에 앉아요, 나란히. 네. 뒤에 이제 3명이 이렇게 남자 셋이 앉는데 그 남자 넷과 여자 하나가 최소한 앞팀, 뒷팀과 한 7분 내지 8분 간격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거기서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소소하게 언어폭력을 행사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툭툭 쳤다든가 그거 참 난감하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거기선 골프장에서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을 불러서 또 뭐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또 회원 이제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 전에 그 이제 회원제일 경우에는 또 회원의 힘도 있고 그러니까 네. 5억, 7억, 8억씩 내고 회원권 사서 골프 치러 왔으면 그렇게 와서 꼼짝들을 못 하더라고요 또. 네. 요즘은 덜하지만. 네. 근데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네. 정말.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게 인터뷰를 안 했던데 그 외국의 어떤 골프 방송에서 이제 기사가 됐는데 뭐 자기가 뭐 그렇게 찔렀다고 하지만 그 여성은 그때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범인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상대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세상에 이거 새로운 사이코패스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변명이 참 민망하다라고 그 방송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니,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남자는 뭐 그런 뭐 성희롱이 아니라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콧구멍을 확 후비고 지나가면 기분 좋겠어요? 네. 그잖아요. 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박기태 할아버지. 예, 70대신데. 예,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 스윙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스윙도 영 시원찮으시던데 기운이 남으셔가지고 그래. 에이, 시사 프로 될 것 같아요. 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위 공직자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역 없는 수사나 뭐 엄중 처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시행되지 있지 않고 그 지금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이제 이슈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호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약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약자, 슈퍼갑에 대해서 약자인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금 법이 법망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연대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실천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이제 좀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어지간히 있는 규모가 좀 되는 회사들은 여직원회가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굴 하나 뭐 잘못 삐끗했다가는 정말 그 사람은 뼈도 못 추립니다. 요즘은. 좀 큰 회사들은. 문제는 작은 회사예요. 몇 안 되는. 이런 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은 좀 제가 이렇게 봐도 야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하겠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책에서 이제 2부에서 뭐 그 직장 내에서의 이런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기업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기업 문화별로 다른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그 현재 그 기업이 다니고 있는 직원들, 뭐 S그룹, 뭐 H그룹, L그룹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대기업이랑 또 뭐 이제 중소기업, 뭐 내지는 외국인 기업, 이제 뭐 내지는 또 뭐 국회 이런 데 근무하는 이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다 진행했고 기업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프리허그가 원래 문화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누군가 성추행을 했는데 그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 사장님 좀 내가 가서 한번 느끼하게 안아봐야 되겠어요. 네. 여사장님이죠? 네, 예, 이제 저지른 사람 남자인데요. 예, 저지른 사람은 남자인데 그건 여사장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아주 느끼하게 한번 안아드려야 되겠네. 그러려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내키지 않는 짓 하려면. 네, 그게 이제 가족적인 어떤 폭력 그런 빌미로 해서 폭력이라는 게 중소기업이라면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도적 문화적으로 이제 성차별과 성희롱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성차별은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상사한테 고분고분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있고 또 내지는 이제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초 문화가 있어서 이제 여성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명예 남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명예 남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글프네요. 네, 여성이라고 여성이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 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고위직에 있는 여성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남성인 거죠. 남성. 그렇게 안 하면 그 자리까지 못 가요. 네. 그러니까요. 거의 남자여야. 예, 마초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음담패설 남자보다 더 잘합니다. 네. 그러신가요?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이라고 보는 게 여자 쪽에서 왜 그러면 대부분이 다시는 그 앞에 가서 헛소리 안 해요. 네,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서 명예 남성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런 명예 남성의 그 잘못된 점이 뭐냐면 만약에 직장 내에서 약자인 아까 말씀드린 인턴 사원이든 계약직 직원이든 아니면 그냥 그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걸 용기 있게 밝혔을 때 오히려 명예 남성이 나서서 남자를 두둔하고 나선다든지 남자 편을 들죠. 네,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같은 여성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그쪽 마초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본인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명예 남성이 되기까지 겪었던 그 일종의 변신이잖아요. 네. 그 변신을 하기 위해서 겪었던 감정 소비들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 겪었을지 아니면 그냥 감정이 없어진 건지. 처음에야 설마 그랬을라고요? 처음에는 그 일반 그 여직원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제 나름 전략일 수도 있고 또 애써서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해서 정말 참고 또 참으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호방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쾌활하게 직장 생활을 유도리 있게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남성처럼 변해버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초 문화라든지 권력 관계에 의한 그런 문화에 물든 그런 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점점 침묵하게 되고 이제 그런 조직 내에서도 당당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밝혔지만 결국은 조직에서 직위 해제되는 사람은 아니면 이제 잘리는 사람은 피해자.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해고당하거나.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는 당당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니게 되고. 그거를 거기에 조직들은 눈 감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의 마초 문화에 같이 동조하면서 같은 가해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같이 증언을 해준 이제 동료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망신을 줬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례를 밝히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고쳐야 마땅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보면 예전이지만 한 직원이 이제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고민을 저한테 털어놔서 그거를 이제
그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정식으로 이제 얘기를 제가 대신 얘기를 해줘서 네. 사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부담스러워하면서 자기는 고민은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론화하는 건 싫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고민만 거예요. 들어달라는 뜻이었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국은 공론화가 된다는 건 사장한테 직접 뭐 사장실에서 뭐 사과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직장에서는 그런 직원들이 이제 여럿 있어서 그러면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서서 이제 뭔가 해결해주고 싶어서 같이 연대해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자,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는 빼주세요. 저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회사에서 잘리기 싫고 저는 거기서 빠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입장도 제가 생각해 줘야 되니까. 회사 안에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절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됐었죠.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에요. 네. 상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회사를 그만 못 둘 그럴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고졸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본권인데 너는 왜 못 지켜라고 엇박지를 수도 없는 일이고 피해자들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고 이걸 그냥 묻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참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네. 답이. 이리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저리 봐도 답이 안 나오고 무작정 그런 일 저지르는 사람은 아주 그냥 뭐 박살을 내자. 이것도 또 답이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저는 좀 강성이라서 그런지 그 전에 그 기업에 있을 때 좀 대기업이었는데 위에 직장 상사가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 주변에 쭉 앉히고 뭐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많죠. 만진다든지 해서 이제 저희 직장 상사 과장이나 부장 이런 분들한테 회식을 안 가겠다. 직원들을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위에 대리나 이런 분들이죠. 제가 어릴 테니까. 너는 왜 우리 회사 회식을 잘못 폄하해서 얘기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저 사람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밝혀졌죠.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용기 내서 얘기를 해도 직장 내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보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매도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오늘 제 개인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고쳐야 될 건 분명하죠. 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바로 잡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또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찌 그 말도 안 되는. 예? 네. 제가 무슨 이렇게 여성 편에 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화나네 정말. 네. 아무튼 화는 화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최초 성향이 확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입사원 시절에는 동기 여선하게 이렇게 자상했던 남자가 임원이 됐다고 해서 딸 같은 여직원 엉덩이를 더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7년 때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 그렇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교육, 즉 가정교육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인성이 굳어지기 전에 각인시켜야 할 문제라는 거죠. 물론 강력한 처벌로 위축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형제도가 살인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꾸준한 계몽 그리고 부모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한 옷을 입어서 충동적으로 만졌다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손녀 같아서 가슴을 찔렀다고요? 그놈의 짓구석은 참 가풍도 에로틱합니다. 그 손녀님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게시판에 진실을 밝혀주세요.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슈퍼갑이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죄를 묻겠습니다. 사회적 매장도 각오하시고요.
아울러 꾸준한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답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